잠실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은 좀 저도 이제 그렇게 자주 들어본 단체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듣게 됐는데요. 어떤 단체인지 또 몇 개 대학이나 참여를 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현직 총학생 연합 같은 경우는 전국 총학생 협의회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같이 네. 좀 말씀드리자면 네. 전국 총학생 협의회는 코로나19 때 이제 학습권 회복을 하겠다고 해서 2020년도에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연대하면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네. 전국 총학생 협의회가. 네. 그러니까 현직 총학생회장들의 모임이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갖고 있는 청년 문제에 대한 것들, 네. 대학생 담론을 넘어서서 청년에 대한 문제지점들까지도 전직 총학생회장들도 같이 함께 활동해서 어떤 문제지점도 같이 해결해보자라는 차원의 네. 단체가 전현직 총학생 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단체는 어떤 뭐 연대 관계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분담하는 역할이 좀 다른가요? 그렇죠. 자매 단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전국 총학생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학생 담론에 대한 것들, 네네네. 그리고 전현직 총학생 연합 같은 경우는 청년 담론, 대학생 이후에 어떤 청년 담론에 대한 것들. 근데 이제 대학생에 대한 것들도 포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청년 문제라는 것들이 대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오고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네. 연쇄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2030 세대를 아우르는 뭐 꼭 세대를 아우르는 거 규정하기보다는 어떤 이 청년 세대로서의 어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은 어떤 활동을 어떤 계기를 이유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도 잠실에서 이 투표용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부족 문제가 생겼다고 네. 했을 때 대학가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아직 이제 대학을 벗어난 청년들이 네. 저희한테 또 연락을 주셨어요. 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당시 기사들로만 봤을 땐 참정권 훼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건 성명문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떤 청년의 목소리까지 같이 담는 형태로 네. 성명문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였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우리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주도했던 세력이 이제 총학생회장들이었다 보니까 네. 이거는 현직 총학생에서 더 이해관계가 더 적은 상태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국 총학생협의회 이름으로 이 목소리가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이거 한번 얘기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세대라든지 어떤 분노의 포인트라는 건 뭘까요? 우리나라가 네. 지금까지 이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행사하는 이 한 표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실천을 하고 용기를 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21세기에 정말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라는 참정권 훼손할 수 있다라는 그 아젠다는 네. 청년 세대로 하여금 미래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을 때 미래 그리고 우리의 현재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네.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네. 있고 네. 아울러 이제 청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네. 대학만 보더라도 대학 내에서의 선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학생들의 분노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그러니까 뭐 이번 사건을 이제 6월 3일날 저녁 때 다 오후부터 접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지금 뭐 단체라든지 많은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성명문을 발표를 하거나 이런 내용을 가졌을 것 같긴 한데 제일 처음에 어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어떤 구성원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어땠었나요? 이제 당연히 당일 저녁에 이제 개표 방송, 그러니까 출구 조사가 나오고 네. 나서 제가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은 출구 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갑자기 속보로 10시까지 선거를 연장하는 잠실 7동 그랬죠. 표를 진행한다라는 네. 걸 보았을 때 지금 이 출구 조사나 여론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더 이상 네. 진행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아닌가. 추가로 투표용지가 뭐 부족해서 투표를 못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큰 참정권 침해 아닙니까? 네. 국민주권을 유린한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가 바로 긴급하게 사실 논의가 되었고요. 그 결과 저희가 6월 4일에 네. 이제 전국 총학생협의회 명의로 저희 규탄문이 나가고 동시에 이제 다른 추가적으로 대학들도 줄줄이 이제 성명문과 규탄문을 냈던 그러니까 걸로 흘러갔습니다. 저도 전단지가 아니라 어떤 대자보라든지 그다음에 각 어떤 성명 발표도 많이 봤는데 뭐 대학 단위도 있고 과 단위도 있고 어떤 그 학교 내에서의 단체 단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이건 여쭤보는 건데 전국 총학생회 그러니까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총학생회 연합이라든지 어떤 그 산하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표들을 하시게 된 건가요? 그냥 각자 자율적으로? 저희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전국 총학생협의회 사무총장이 와서 됐다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규탄문을 작성을 하고 그 규탄문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약 네, 100여 개 네, 대학이 네, 같이 네, 총학생회장을 네. 같이 함께하고 있는 거기 이제 게시해서 업로드를 같이 해줬고 네. 이 동의하는 그 총학생회 같은 경우는 요거를 활용해도 좋고 별도로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의 규탄문을 작성해서 올려도 좋다. 네, 그렇게 이제 단톡방 내에서는 전파가 된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일련의 일들이 또 아마 저희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마찬가지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되게 좀 뭐 저는 어제 저희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대 제가 이름이 제가 생각 안 나는데 똥 좀 그만 싸십시오 라고 어떤 제목 그러니까 어떤 문구를 가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직설적이긴 합니다마는 예, 아까 저 화면에 좀 띄어졌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쉽게 다가오는 내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너무 공감 가는 다 모든 글들이 저는 대부분 공감 가는 글들이었고 정말 제일 많이 나온 내용이 공정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어떤 그 성명문이라든지 대자보에 마찬가지로 한번 이건 여쭤보고 싶다. 이번 상황이 어떤 그냥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부실 정도로 보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어떤 정치권의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이게 진짜 무슨 어떤 의도가 있는 부정선거로 보는지 그 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보는 이 단체에서 보는 진짜 시각 그게 뭐 저는 어떤 시각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도 과거에는 부정선거를 뭐 지금도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상황을 보고는 그분들에게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현직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에서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혹시 저희 규탄문을 한번 보셨을 것 네네네네, 같은데 맞습니다. 총학생회 규탄문을 보게 되면은 이걸 단순한 어떤 행정착오에 대한 투표용지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전혀 네. 그렇게 보지 않고 선거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선관위가 네. 지금 투표용지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고 가이드를 잘못 제작을 해서 일어난 이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를 이제 네. 훼손시킨.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행정착오로 인한 투표용지 부족이냐 아니면 뭐 부정선거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분법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선관위의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가장 큰 거대한 가치에서부터 저희가 논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를 훼손된 민주주의를 저희가 다시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잘 이 정말 절차적 정당성을 잘 밟아서 네.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두 분은 또 그 김민석 총리를 만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총리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셨고, 김민석 총리도 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검까지를 동원해서라도 진실규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제 김태윤 대표께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굉장히 뉴스가 많이 됐거든요. 이 어떤 뜻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희가. 근데 사실 이건 문장 그대로여서요.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참정권 훼손의 문제가 일어난 거는 부끄러운 사태입니다. 아, 그럼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일련의 사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부도
국회도 그러니까 이 투표로 인해서 어떤 권력을 위임받는 주체들이 당연히 이 민주 참정권 훼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네. 다시 이 회복하는 역할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믿었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 참정권에 대한 피해 그리고 요거에 대한 회복의 활동들을 같이 뭐 국회도 그리고 정부도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민주화운동 제2의 민주화운동 왜냐면은 이 참정권에 대한 것들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맞으니까요. 네, 그런 맞습니다.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바라봐 주셔도 전혀 문제 없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좀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지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역사라든지 이 사회에 끼친 영향들 이미 우리가 80년대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찌 보면 우리 사회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토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2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이 나와서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바라보는 다시 한번의 어떤 계기가 되는 단어가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전현직 총학생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총학생 연합회 협의회에서 어떤 요구하는 바를 물론 어저께 국무총리 계신 데서도 얘기를 하셨겠지만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뭐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당연히 진상 규명이 네. 되어야 되는 거고 뭐 그 이번 주부터 한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네. 그리고 책임자 문책도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일부 뭐 위원장을 비롯해서 몇 분 사퇴하신 걸로 아는데 네. 저는 뭐그 정도 수준으로 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본질적으로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감시 체계가 부재하다든가 이런 부분들 등등등의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서 네. 재발 방지하는 것까지 세 가지를 저희는 전달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부 어떤 정치인이 주장하기도 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번에 이제 투표용지가 부족한 곳은 이제 일부 투표소잖아요. 물론 그 투표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지금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많아지고 있다는 문제는 지금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전체 재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표님? 생각에는? 이거는 뭐 저보다도 우리 사무국장님 그냥 말씀해 제가 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네. 이제 저희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라는 대학에서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가 네. 총학생회 선거 그다음에 뭐 각종 동아리나 네. 아니면 단과대 선거, 학과 선거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민주주의를 접할 때에 일반 통상적으로 네. 우리가 대학에서는 네. 사실 이와 같은 어떤 선관위 실수라든지 혹은 뭐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이 되면 네. 통상적으로는 재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 되게 되면 그렇죠. 그 당선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연하죠. 우리가 고민해볼 네. 문제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재 어떤 이 재선거에 대한 범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사실은 이제 이 재선거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만 항상 나오는 게 독일의 사례인데 베를린 사례를 베를린 사례들을 말씀하시죠. 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것들도 보았을 때 그 하루 아침에 어떤 재선거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전부 다 이제 네.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고 네. 법이 규정한 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거에 맞는 민주주의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역시 이런 어떤 전체제 선거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일부만 재선거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민주주의를 절차적으로 잘 회복을 하고 그거에 맞는 사회적 합의와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이제 공직선거법에도 이 재선거 관련한 절차 규정은 전부 다 돼 있기는 하니까 뭐 선거 소청을 통해서 그다음에 대법원의 어떤 전부나 일부 무효 판결을 받아서 결정이나 판결이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부 무효가 됐을 때만 재선거를 하는 건데 또 지방선거이다 보니까 이게 뭐 서울시장, 광역자치단체장, 그다음에 밑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 뭐 광역의원 이런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뭐 결국에 주장하신 내용은 제도권 안에서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과에 따른 어떤 재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뭐지, 복합적인 사실 이야기라고 인지해 주시면 네네네네. 말씀 저희 이제 그 대표님이나 사무국장님 얘기를 하실 때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편에 서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어떤 부분을 좀 경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네. 어제 김민석 총리 대담에서도 간담회에서도 뭐 유튜버 분들이라든지 일부 이제 정치인 분들께서 네. 저한테 연락들을 주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립지대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싶은 네. 거거든요. 네. 이 목소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뭐 여기저기 뭐 커뮤니티에서 네. 우파 진영의 커뮤니티에서는 좌파다라고 찍혀 있고, 그래요? 네, 좌파 진영 커뮤니티에서는 우파다라고 찍혀서,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락들을 너 이렇게 그래요?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들이고, 네. 다만 이 순수한 의도가 잘 전달이 돼서 저희 목소리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번 이거 이제 물론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리고 지금 개최가 진행되고 있는 뭐 집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영지 총학생회 연합이 관여하고 있거나 주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한번 그건 좀 궁금하긴 해요. 예, 지금 뭐 어떤 지금 뭐 약간 뭐 변질됐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합니다만은 처음에 시작된 것과 지금 그 집회가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단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뭐 저희 아까 그 하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뭐 많은 대학생들 청년분들이 또 연락을 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심점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해주고 계시고, 네. 아마 그런 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는 이 자발적으로 발생한 어떤 이 현장의 어떤 상황들에 네. 중립지도로서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일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잠시 지금 이미 잘 하고 계신데 가가지고 뭐 우리가 이거를 주도하겠다 이거는 사실 조심스럽고요. 다만 지금 내일부터 우리 그 개별 대학 총학생회에서 이 목소리들을 담은 앞서 말씀드린 이 목소리를 담은 집회들을 시작을 할 거예요. 집회를 별도의 집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네, 별도의 장소에서? 이제 대학 내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각 대학 내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친구들이 뭐 이건 뭐 좌파 진영 있는 친구, 우파 진영 있는 친구 다 상관없이 그냥 옳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나가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연락을 저희한테 주면서 이거는 우리도 역할들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주도한다기보다는 개별 대학 총학생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라고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게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어떤 그 중지가 모아진 건가요? 네, 뭐 사실 좀 급한 감은 있긴 한데 일부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내일부터 진행이 될 것이고, 사실 뭐 이거에 대한 것들이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든 국회든 이 역할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들 뭐 논의 테이블로 해가지고 바뀌면서 또 이제 이 문제 해소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단체 차원에서는 이제 김민석 총리께 어제 그제 간담회에서 여야 국회와의 어떤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뭐 이제 어쨌든 국회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회에 전달해야만 하는 목소리들이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고, 지금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중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또 간담 혹은 토론 형태의 이야기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정조사가 이제 만약에 실시가 되게 된다면 뭐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도 아마 참여를 해서 뭐 참고인 자격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으니까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월공 집회에서 지금 뭐 과거에 이제 종전에 뭐 어떤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던 분들도 지금 거기에 가 계시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게 뭐 아장 인식적으로 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굉장히 뭐 자신들의 종래 주장을 입증하는 단계의 어떤 증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 대학생 단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조금 불편한 지점들은 뭐냐면 네.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된 근거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계속 또 나와주고 그 영역은 그 영역대로 또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립지대로서의 이야기들을 펼치는 데 있어서 네. 재선거라는 단어를 쓰기도 네. 총학생회장들이 무서워하는 지경까지 왔어요. 네, 뭐냐면은 네. 재선거라고 얘기하면 우파 진영으로 분류를 하고 재선거 얘기 안 하면 좌파 진영으로 분류를 하고 그런 지점들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 또 조심스러울 뿐더러 왜냐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중립지대로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저희가 자꾸 진영 논리에 어떤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뭐 아무래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이게 가지는 폭발력 때문에 네네네. 뭐 서로 어떤 각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뭐 이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느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지금 뭐 집회에 뭐 직간접적으로 전혀 지금 관여하고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거나 커뮤니티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과 비슷하게 아니면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지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걸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올림픽 공원에서의 집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혹시 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걸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무국장님이 저도 어쨌든 총학생회를 네. 지도했던 그러니까 총학생장 출신이다 보니까 네. 정확히 비대위원장이지만 네. 그 이제 그때 당시 부원이었던 친구들 그리고 네. 부원이었던 친구들 중에서도 정치에 정말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조차도 네. 현장에 가서 이제 이제 이 우리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훼손된 네. 민주주의를 다시 복구하는 데 상당히 힘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서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네. 친구들한테 직접 들은 거는 네. 처음에는 이 시위가 굉장히 시위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뭐 또 불편해하신 분들 계셔서 저도 이제 집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집회가 네.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세력들에서 이 파일을 가져가기 위한 싸움들이 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 걸로 저는 맞습니다.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먹을 거를 먹기 위해서 뭐 갖다 드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도 SNS를 통해서 네.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 네. 정말로 순수하게 민주주의 정말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부터 시작해서 물품을 주시는 분들도 네.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라라는 분위기이고 또 거기에 들어보니까는 임산부라든지 네. 아니면 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주말에 그렇게 많이 네. 나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수성은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정말 뭐 수면도 못 하시고 정말 어려움 다 겪어가시면서 그 현장을 계속해서 지켜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런 순간 그런 실천들이 꼭 우리가 원하는 어떤 민주주의 회복으로 좀 이어지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저 여쭤보.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고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의견을 뭐 정파성 그걸 다 떠나서 지금 뭐 2030이 이제 보수화가 많이 됐다라는 어떤 뭐 규정을 많이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실제 2030 세대에서의 이러한 2030 세대가 보수화됐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뭐 물론 전체의 생각은 아닐 수 있고 이제 뭐 대표님의 개인의 생각이겠지만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보수화됐다라고 표현하기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사실 청년들은 항상 지금의 기득권 세력에 대항하는 포지션이었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의 활동하셨던 분들의 네. 정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 특성 네. 이런 지점에 맞물려서 그렇게 해석된 게 아닐까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의견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또 그 중에는 분명 그 우리가 좌라고 얘기하는 우라고 네. 얘기하는 뭐 탄탄한 가치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우경화 혹은 보수화가 됐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약간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니까 반기득권 세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그렇구나. 이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뭐 물론 정치 세계 가지고 있는 분들은야 뭐 그냥 네. 뭐 각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뭐 선거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 2030 세대가 아무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를 많이 지지했던 부분을 가지고 조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정치권에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실제 2030 세대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본인들은 해석을 하는지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도 맨날 글만 읽지 뭐 이렇게 실제 만나서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뭐 실제 이번 사건은 정말 저는 대한민국 헌법상에 정말 진짜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사에 기록된 사건에 일단 이 대학생 그러니까 협의회 그 다음에 실제 현역이 있는 전국 현학생 협의회 대학생 협의회가 나섰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대자보라든지 성명문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러한 뭐 국가적인 이슈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현상이거든요. 언제든 이렇게 뭐 꼭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에 항상 이렇게 공론화를 하는데 이번엔 주역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설 생각이신지 어떤 것이든. 그런데 사실 저희는 지금 이게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런 것이지. 네. 또 저희가 모르는 또 2020년도에도 있었나요? 네, 2020년도에도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네. 학습권이 회복돼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고 네. 법률 개정에 대한 것들의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윤석열 그러니까 이 12.3 계엄 때도 네. 비슷한 목소리들을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진 않았죠. 네. 평가를 하지도 않았고 네. 뭐 그건 이제 헌재의 역할이었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있어서도 목소리를 냈었고 또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이거는 우리 세대가 다 짊어져야 될 문제 지점이라고 보는데 등등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총학생회가 과거에 했던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끊임없이 뭐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립지대로서 미운 소리를 해야 된다면, 네. 그래서 욕을 좀 먹어야 된다면 네. 미운 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지금 이제 우리 연합회나 앞으로 진행할 방향에 대해서 잠깐 조금 기뜸을 해주신다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김민석 총리께 요청해놨던 네. 여야와의 어떤 간담회라는 건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네. 입법을 위한 혹은 뭐 입법 법률 개정을 위한 네. 등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공론회장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저희는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런 절차들이 요청드렸던 절차들이 저는 뭐 이미 여야 의원들께서도 다 이거는 합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틀에서는 네, 네.
지금 현재 선관위가 갖고 있는 제도적인 구조적인 네. 문제들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네. 믿고 있고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지점에서의 역할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개별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이거와 연쇄적으로 해서 집회 활동들을 해나갈 겁니다. 이 순수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고 네. 만약에 이 결과들이 어떤 진영 논리의 다툼으로 번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제동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면은 저희 역시도 좀 더 주도적인 형태의 집회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더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앞으로도 활동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조금 지금보다는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오히려 뜻이 관철되는 상황이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뜻이 관철되는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좀 인터뷰하게 돼서 저도 지난 주말에 되게 올공 집회라든지 그 성명문 대자보 발표를 너무 관심 있게 봐서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꼭 저희 방송이 아니더라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 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제가 마지막으로 네.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어떤 재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절차적 정당성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앞서서 12.3 계엄 때도 우리가 계엄 해제를 할 때 국회에서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그 절차들을 다 밟아서 정상적으로 해지를 했고 그 결과가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민주주의 회복에 있어서도 똑같이 지금 이미 우리가 법치 국가에서 만들어져 있는 법과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서 잘 진행이 되어야 우리가 나중에도 민주주의를 회복할 때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우리가 회복을 했다라는 것들을 증빙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이제 제가 협의 차원은 아닙니다. 협의 차원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총학생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배웠고 총학생회 측과 선거세 측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재선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저는 되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희망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절차에 의해서 잘잘못이 드러나고 어떤 뭐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재선거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